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요새 보면 생활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생활도 복잡해질 뿐더러 신경 쓸 일이 그만큼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잠을 못 주무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들어서 한두 시간씩 막 뒤척이시거나 또는 이제 잠을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밖에서 소리 나는 거 다 들으시거나 그래서 이제 숙면을 못 하시든지 또는 잠을 자다가 소변을 여러 번씩 보러 다니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잠을 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게 잘 잤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 자리도 혹시 계시지 않나 싶어요. 예, 잠은 우리들한테 참 필요한데 잠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떤 역할을 해요, 잠은? 그렇죠. 우선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제 몸에 휴식을 주니까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피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또 분비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잠만 자면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도 잘 때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우리가 그냥 자고 싶다고 아무 때나 잔다. 그런다고 몸에 이제 그런 영양분을 채워주고 호르몬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잠도 우리가 잘 때 자야 되는데 그럼 언제 자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은 늦어도 밤 10시에서 11시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요새 보면 생활들이 복잡해지고 또 문명 기기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겨우 이제 새벽까지 깨서 뭐 컴퓨터를 하든지 뭐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는 심지어는 이제 낮밤을 바꿔서 생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건강하겠어요? 아니요. 예,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때는 몸을 쉬게 해주는 휴식의 역할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재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는 동안에 재충전을 충분히 못 해주면 피로가 자꾸 누적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성 피로가 되죠. 그래서 요새 우리 주변에 보면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이제 병명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에는 하루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해가 어떻게 돼요? 쭉 떠오르죠. 그러면서 양기가 쭉 오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눈이 떠져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눈을 뜨고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낮에 잠을 자는 건 어떨까요? 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낮에 밥을 먹고 이제 오수를 즐기면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몰라서 하는,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원래 낮에는 눈을 감고 자고 있으면 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동의보감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낮에는 잠을 자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밤이 되면 해가 질 때 어떻게 되냐면 양기가 쭉 내려가고 음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을 잘 수 있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되면 활동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새 보면 또 운동이 아주 좋다고 운동 안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죠? 낮에 운동을 못 하는 분들이 밤늦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좋을까요? 예, 그것도 밤에는 이제 음기가 많아지면서 눈꺼풀이 무겁고 잠을 자야 되는데 정신을 막 휘저어 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면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의 원인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봐요. 예, 그냥 잠 못 자니까 수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잠을 못 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치료하는 처방도 상당히 많겠죠. 체질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잠을 못 자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양기 음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와서 마음에 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해는 따뜻한 기운, 양의 기운을 많이 넣어주니까 이렇게 이제 낮에 활동을 하는데 저녁이 돼도 양기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잠을 못 자게 되죠. 또 아까 음기 얘기를 했는데 저녁이 되면 음기가 많아지면서 눈이 무거워지고 잠을 잔다고 했는데
음기가 부족한 분들은 눈꺼풀을 내려주질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잠을 못 자요. 네, 요거는 이제 한의학적인 얘기고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면증 걸릴까요? 안 걸리죠. 누가 걸려요, 그러면? 그렇죠. 예민하고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런 분들이 불면증 걸려요. 마음이 편한 분들은요, 걱정거리 이만큼 있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 벽에 대면 잘 주무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한의학적으로는 생각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 스트레스 잘 받는 이런 사람들도 불면증이 오기 쉬워요. 또 굉장히 민감해서 이렇게 무슨 일만 생겨도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런 분들도 잠자기 힘들겠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에 보면 이제 배가 고파서 잠 못 잔다 이래갖고 저녁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가 불편하거나 또는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폭식을 과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위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숙면을 못 해요. 이건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셨거나 아니 젊은 분들 중에도 큰 병을 앓은 다음에는 숙면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기운이 이제 많이 딸리거나 진액이 부족한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잠을 못 잘 수가 있고 또 생각이 지나치게 많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만 한 거를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다 개별적으로 이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한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이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폐경이 되셨다 그랬어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뭔지 아시겠죠? 네. 뭐예요? 갱년기. 그렇죠. 갱년기예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을 아주 심하게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것도 불편하지만 더 불편한 것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잠만 좀 편안하게 잤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는데 이분이 정말 예민한 분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졸려서 이렇게 자려고 잠자리에 갔다가도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이제 머리가 맑아서 잠이 안 오고 또 무슨 생각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이제 떠오르니까 날밤 새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죠? 예, 저기 웃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주 잠 주무시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제 수면제도 드셔보고 하는데 수면제 먹으면 잠은 자긴 자는데 개운하게 잔 느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치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소원이 이제 잠도 한번 푹 좀 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분이 소원이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불면증의 원인에서 갱년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갱년기도 누구나 다 심하게 앓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생리 끊어지고 편안하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누가 갱년기 심하게 앓을까요? 그렇죠. 예민한 분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또는 이제 민감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생각이 하나 있으면 해결이 될 때까지 머리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갱년기도 심하게 앓아요. 그래서 막 몇 년씩 열이 올랐다 내렸다 얼굴 붉어지고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갱년기가 되면요. 우리 몸에 음혈이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열 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열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막 올라가고 하체 쪽으로는 참균이 많이 돌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갱년기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무리 잠 못 주무신다고 수면제 드신다.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수면제가 뭘까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먹고 이제 약효가 있는 동안에는 지속 시간이 있어요. 약이라는 거는 이제 지속 시간이 있는데 그 지속 시간 동안에는 좀 신경을 덮어놓고 차단을 하고 마취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지 치료가 돼서 자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런 수면제 같은 걸 자꾸 드시면 치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치료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근본 원인을 아셔야지 치료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한테는 저는 아무리 잠을 못 주무셔도 불면증 치료하는 약을 안 해드리죠. 그럼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갱년기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음혈을 보충하고 화가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약을 써드리면 갱년기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좋아지고 일석이조, 삼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 와도 왜 왔는지 그거를 이제 잘 찾아야 돼요. 또 한 분은 70대 중반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몸에 이렇게 살집도 있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체격이 꽤 있으신 분인데 제가 보기엔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당뇨를 앓으신 지가 이제 한 10년 이상 되셨고, 예, 그리고 혈압도 있으시고 또 이제 숨도 차고 천식이 있어서 양약을 잡수고 그럼 벌써 몇 가지예요. 당뇨약, 혈압약, 천식약 그것만 해도 3가지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평상시에 입이 또 많이 마르시는 편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체중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관절이 무리가 가기 쉽죠.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분도 역시나 이제 체중이 좀 있으시니까 무릎 관절이 연골이 다 닳았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수술하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제 잠을 못 주무시니까 수면제 같은 거 드리니까 그나마 이제 잠을 주무셨어요. 그렇지만 퇴원해서 집에 오시니까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한 며칠 견디다가 정 못 주무시면 수면제를 한 번씩 드시는데 그래도 개운하게 자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이제 수면제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수면제를 안 드시면은 무릎은 더 아프고 잠은 못 주무시고 그러면 그 한꺼번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너무 심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입이 물론 마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진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진액은 영양 물질을 얘기해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런 영양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자꾸 입이 마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입이 마른다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예, 이분이 진액이 부족해지고 있구나.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이러다가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연세 드신 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치매잖아요. 진짜 그게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가족 중에 계시거나 이러면은 너무 힘들죠. 이제 본인도 힘드시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더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뇨도 있어서 입 마르시지만 이분은 진액이 많이 부족하시구나. 그러니까 진액을 채워드려야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걱정하시는 치매도 안 오고 그렇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는 불면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운들이 되게 약하시기 때문에 무슨 수술을 하셨거나 병을 앓으면 회복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잖아요.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특히 수술을 하셨을 때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수술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한약 치료 처방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드시면은 그 상처도 빨리 아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술을 하셔서 이제 무릎도 아직 아프신데다 잠을 못 주무시니까 저는 불면증을 치료해드리지 않고 이제 그 수술 후유증 마무리하고 진액을 채워주는 이런 약을 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상이 여러 가지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불면증에는 뭐 수면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요새 제가 참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뭐 한약에는 농약이 들어있다, 중금속이 있다 이러면서 아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제 상시로 우리 식약청 아시죠? 네. 식약청에서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밥상에도 야채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반찬 많이 올라오죠. 네. 거기에서 먹는 그 야채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식약청이 어떤 곳인지 대강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기호에 불과하니까 하실 필요가 없고, 저는요 제가 한의사가 된 이후로 거의 매일 1년 내내 한약을 먹습니다. 제가 간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60대 초반 되신 분이셨는데, 이분도 이렇게 좀 살집이 있고 이제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한번 누우면 한 2시간, 3시간을 아주 이제 괴롭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한 3-4번씩 소변 보러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이제 그 소변을 보고 또 금방 와서 잠을 주무시면 괜찮은데 또 이제 잠들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거를 반복하시다 보니까 이분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늘 피곤하고 이제 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화 기능도 좋지 않고 잠 못 자면은 어때요? 입맛 좋으세요? 예, 입이 깔깔해서 입맛도 없고 잡숫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이분도 식사도 그냥 입맛이 없어서 하루 겨우 한 끼 억지로 먹고 이런 정도로 이제 생활하시는데,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요. 집안에, 그 얘기는 이제 빼고 나중에 하셨는데, 그 불면증을 왜 불면증이 오나를 찾으려면 이렇게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 증상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이제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집안에 해결이 안 되는 아주 그런 이제 신경 많이 쓸 일이 있으시대요. 벌써 그거 딱 들어보면 아, 이분은 불면증이 그거구나 이제 짐작되시죠. 이제 이분은 그런 이제 증상도 그런 문제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 비염이 걸리셨는데, 겨울에 이렇게 찬바람을 쐬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또 한 2년 전에는 감기를 아주 심하게 앓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감기 뒤끝에 이제 왼쪽 가슴 부위로 대상포진이 왔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대상포진도 또 괜히 많이 앓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통증이 굉장히 극렬하죠. 그리고 그 치료를 처음에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포진도 앓으셨는데, 대개 대상포진은 체력이 많이 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경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감기 오래 앓으셔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니까 걸리죠. 대개 이제 어렸을 때 수두를 앓지 않은 분들이 나이 드셔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과로해서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갑상선 기능이 이제 항진됐다 그래서 약을 드셨더니 그다음에 또 저하로 갔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약도 이것저것 많이 드셔야 되고 몸도 많이 힘들고, 벌써 이분의 그 병 증상을 쫙 보면 아, 이분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몸도 많이 약한, 체력이 약한 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아주 부지런해요. 이분이 잠시도 가만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몸을 이제 자기가 가진 체력보다 지나치게 쓰다 보면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골다공증도 있기 때문에 무릎의 안쪽으로 이렇게 싹싹 쑤시고, 그분 표현이 싹싹 쑤신데요. 무릎 안쪽으로 싹싹 쑤시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잘 때 발이 쥐가 잘 나고 이제 저리고, 또 손가락 끝도 이렇게 시리고 그러는데, 손을 찬물에다 넣으면 이 끝이 뻣뻣해진대요. 손가락 끝이. 심각하잖아요, 증상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방향에서 이제 잡아서 치료를 해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결과물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화로 봐요. 우리가 화라고 그러면 꼭 걱정거리라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신경이 쓰이는 모든 것은 화로 볼 수가 있어요. 요건 또 바꿔서 얘기하면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분이 늘 이제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화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분은 병이 온 게 화병이에요, 사실은. 잠을 못 주무신 게.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무슨 잠 못 자죠. 또
이렇게 비염도 왔죠. 갑상선 기능도 항진됐죠. 또 대상포진도 알았죠. 너무 많죠. 거기다 골다공증도 오셨죠. 그러면 이걸 하나씩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리고 요거 좀 치료해서 좋아지려고 하면 이제 불면증의 근본 치료가 아니라 이제 수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수면제 주고 비염 치료하고 또 뭐 갑상선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거 조금 좋아질만 하면 요거 나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 원인을 치료를 해야 여기에서 발생된 이런 그 결과물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 결과가 치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해드릴 때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 그러니까 화가 여기 쌓여 있는 그거를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죠.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가 막히는 게 물론 좋을 때도 써요. 야, 기 막히게 좋다 이럴 때도 쓰지만 안 좋은 의미로 쓸 때 기가 막힌다. 여기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가슴에. 되게 가슴에 이제 기가 쌓여요. 이 젖가슴 사이 고기가 이제 전중이라 그래서 혈자리가 있어요. 기가 모이는 혈의 기의 바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위로 통하지를 않잖아요.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제가 웃기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제 우리 사람이에요. 여기가 가슴이에요. 그럼 기가 여기에 막히잖아요. 그럼 아래 위로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가 절하죠. 끊어져요. 그래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가 아래 위로 통하지 않으니까 딱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쓰러지기도 하죠. 기절. 전에 어떤 이게 재밌다 그러면 좀 안 되지만 부부 싸움만 하면 쓰러지는 분이 계셨어요.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상당히 예민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아래 위로 기가 끊어져서 쓰러져서 응급실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치료를 여기 기를 풀어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니까 쓰러지는 일이 부부싸움 해도 이제 없어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화병으로 온 거니까 화병을 치료를 해주면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물론 어떤 게 조금 빨리 좋아지고 느껴지고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조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불면증은 그냥 단순히 잠 못 자는 것만 약으로 덮어서 신경을 뭐 마취시켜서 차단해서 이렇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이 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찾아서 어떻게 잘 찾아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어떤 건지 대강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도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예,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예, 저는 불면증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불면증이 아니고 네. 눈이요. 네. 눈이 오래됐거든요. 예. 한쪽 눈이 안 좋아서 예. 바람, 불빛 예. 그런 걸 이렇게 받으면 조는 눈 같고요. 여기 눈꺼풀이 무거워 갖고 네. 연세가 어느 50대 초요. 예, 5학년이시고 네. 예, 그리고 폐경은 되셨어요? 네.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긴장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도 지금도 상당히 긴장을 하잖아요. 예, 왼손 보시고요. 보통 때 이렇게 몸살기 같은 게 좀 잘 있으세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러니까 감기 몸살은 아니에요. 근데 몸이 개운치 않고 좀 찌뿌둥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몸이 이렇게 나른하거나 이러기 쉬우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사우나 가요. 그러세요? 네. 근데 땀을 빼세요? 네. 안 돼요. 빼요. 예, 그것도 또 중요한 얘기 해드려야 되겠네. 지금 우선 이분 이제 진찰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 지금 왼쪽 눈이 이제 불편하시다고 그랬고, 우리가 낮에는 아까 이제 불면증 설명할 때 낮에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양기가 쫙 오르면서. 근데 특히 햇빛, 또
또 뭐 불빛 이렇게 이제 밝은 것을 볼 때 여기가 힘이 없어서 자꾸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쉬고 이렇다는 얘기는 양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체격은 좀 있으시잖아요. 키도 크고 늘씬하시고 이쁘신데 기운은 딸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체격이 좀 있으셔서 기운 좀 있을 것 같아도 힘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도 보면 지금도 약간 몸살기 비슷하게 몸이 처지기 쉽게 피곤하고 쉽게 피곤하고 또 괜히 감기도 안 걸렸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이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이러기 쉽거든요. 그리고 긴장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적응하는 힘이 약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 가서 이거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기운을 보충을 해서 기운을 쫙쫙 끌어올려주는 그런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침만 갖고 될 수 있거나 집에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경우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오래 되셨다고 하니까 치료가 금방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꾸 보충을 해서 기운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자분들이 폐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피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이렇게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자꾸 떨어져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갱년기 증상은 그동안 앓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쪽보다는 자꾸 나른하고 기운이 없는 쪽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왼쪽은 우리 몸에서 이제 혈에 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 혈에 해당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혈을 자꾸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이제 사우나 가신다 그랬잖아요. 사우나를 가셔도 좋아요. 가셔도 좋고 뭐 숯가마도 가고 다 좋으신데 가셔서 몸이 따뜻해지면 나와야 돼요. 땀 흘리면 안 돼요. 여자들은 원래 몸이 따뜻해야 되는 병이 덜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땀을 낸다는 얘기는 체온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땀이 난다. 이제 물론 더울 때 땀이 나지만 그러면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땀을 흘리면요. 피가 새 나오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진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눈이 불편한 분들은 일로 끌어올릴 힘이 없는데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거 안 하셔야 돼요. 사우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몸이 따뜻해지면 밖에 나왔다가 또 이제 식으면 또 들어가서 약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요새 또 보면은 이제 지금은 유행이 한물 갔지만 한동안 반신욕 굉장히 유행했어요. 땀 쭉쭉 빼고 아주 뭐 기운이 개운하고 날아갈 것 같다. 그거는 기분이 그러신 거지 몸이 날아갈 것 같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날아갈 것 같으냐 하면 이제 사우나나 이런 데에서도 밖에 나오면 바깥 온도가 낮잖아요. 당연히 날아갈 것 같죠. 시원하고. 그런 느낌인 거고 몸은 굉장히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젊으셨을 때에도 땀을 많이 안 흘려야 되지만 중년이 넘어가잖아요. 또 폐경이 됐잖아요. 그럼 몸에서 채우는 힘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해서 운동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지 운동이지 그거보다 지나치게 하면은 노동을 하는 거고요. 심하면 골다공증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눈이 불편하다고 해도 눈만 치료해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있기는 있죠. 그러나 다른 거를 조절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이제 눈도 어느 쪽 눈이 불편하냐에 따라서 치료 처방이 달라지는 거고 한약은 이렇게 정교하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 또 몇 가지 드렸고요. 해결이 되셨어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신 분 하실까요? 말씀.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해서 이렇게 잠을 좀 많이 못 자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졸리는 경우도 가끔 좀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연세는요? 40대 초반이요. 초반이세요? 좀 젊으시네. 제가 집력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되셨어요? 치료는 해보셨어요? 그냥 수면제 한두 번 먹고 이렇게 자는 경우. 어쩔 수 없을 때.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왼손 보세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 본인이 말씀하시기도 굉장히 예민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리. 벌써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질이 아주 완벽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책임감도 정말 강하고 내가 할 일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도 집에 지저분한 꼴을 못 보죠. 그거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잠을 못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맥 보면서 생각이 많으시네요 했거든요. 아까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도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무슨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옛날 몇십 년 전까지 다 끌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날새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뭔가 마음에 요렇게 요만큼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긴장도 잘 하시지만 제가 생각이 많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생각이 많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화 기능도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다가도 신경 쓸 일 있으면 소화가 안 되든지 입맛이 떨어지든지 이러실 수도 있고 또 아랫배도 굉장히 찬 편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튼튼하게 타고난 체질은 아니신 거고 강단으로 버티는 분이에요.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뭔가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 걸리면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도 이제 불면이 심할 때는 이제 수면제 가끔 드신다고 했지만 수면제 갖고는 일시적으로 그냥 덮어놓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느냐. 이분은 또 앞으로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도 오실 수 있거든요. 너무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드려야 돼요. 우선 화가 쌓인 거로. 화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도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고 이제 자꾸 지금은 그렇게 하시라 그래도 잘 안 되는데 뭐냐면 그냥 대충 생각하세요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화를 웬만큼 풀어드리는 치료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그땐 가능해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기 화가 많이 쌓여있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가 풀리면 생각이 약간 유연해지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도 이렇게 주무실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화를 풀어드리는 건데 댁에서 평상시에 뭐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 머리를 쉬는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몸을 움직일 때도 생각하면서 움직여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자주 스트레칭하고 맨손 체조하시고 뭐 절도 하시고 이거 다 좋은데 그럴 때 무심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산책을 하실 때에도 그냥 무슨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산책하면서 뭐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운동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스트레스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책을 하시고 운동을 하실 때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뭐 빨간 차가 가네, 뭐 까만 차가 가네 이 정도로 무심하게 하셔야 그게 머리를 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 머리를 쉬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잠도 주무실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답이 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불면증 조금 복습을 했고 다른 분 또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요? 예. 네, 저는요. 그러니까 밤에는 소변을 안 보는데, 네. 그러니까 낮에는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병원 산부인과 가서 선생님 상담할 때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뭐 이상이 없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근데 불편하잖아요. 낮에 좀 자주 다니고. 보셔서 얼마나 네. 자주 보세요, 소변을? 그러니까 뭐 나갈 때 보고 또 나가서 네네. 또 보고 약간 심리적인 그게 좀 많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상은 없는 소변은 건지. 시원하게는 보시고요. 네. 들본 것 같이 잔뇨감 네, 있거나 이런 건 그거는 없고 이제 아니고. 소변 볼 때 뭐 불편한 네, 것도 없으시고. 네. 예. 그게 오래 되셨어요? 증상이 2년? 1-2년 정도요? 네. 연세는요? 40대 초반. 초반이시고. 네. 예. 제가 진맥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네. 예. 자, 왼손 보시고요. 예. 네, 되셨습니다. 긴장을 하면은 이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광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고 아랫배가 좀 찬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긴장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통 때 집에 계시거나 편안할 때는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날씨가 춥든지
또는 신경을 쓸 일이 있든지 이러면 유난히 자주 가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또 그냥 정상적이에요. 그럼 그건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니지만 불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불편은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 기능 약하죠. 아랫배 차죠. 긴장 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집에 계실 때도 이제 아랫배가 좀 따뜻하도록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 같은 것도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이분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이건 병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이제 양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약으로는 치료가 가능하죠. 한약으로는요 화병이라든지 우울증, 조울증, 또 뭐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럼 이분은 뭐 정신적인 문제로 온다고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약을 드시면 훨씬 편안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이시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거가 무슨 제가 나이를 꼭 물어보는 이유가 자기 나이에 맞는 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갱년기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당연히 방광 기능이 더 약해지니까 요실금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이분은 그렇게 안 되시지만 나중에 체력이 많이 딸려지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광 기능도 좀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번에 내가 이제 생각으로 바꾸거나 이러긴 힘들지만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마음이 너무 긴장이 돼 있고 예민하니까 이렇구나. 그러니까 병은 아니고 내가 조절을 잘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되셨어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저는 네. 혈압을 이래서 콩팥이 안 좋습니다. 그러세요.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콩팥이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거의 이제 망가진 상태. 그래요? 그럼 뭐 투석 얘기 나오고 그래요? 해요, 지금. 투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투석하시? 10년 가까이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잘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붓는 증상이 많아요. 예, 그렇죠. 일단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0대 초반. 그러세요. 그러면 40대 초반 정도부터 그러셨네. 네. 예. 괜찮으시고요. 네. 눈은 괜찮으세요? 시력은? 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백내장도 올 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시력도 많이 저하돼서 이제 이렇게 거의 실명 비슷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시작이 어떻게 돼서 아시게 됐어요? 콩팥이 처음에 망가진 거. 증상이 이렇게 토하더라고. 네. 구토를 해서 나는 그냥 챘나 했더니 채는 증상은 아니고 느낌에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종합병원을 가봤는데 이게 이제 그 피 검사를 해보니까 뭐 의사님이 자기랑 친해지냐면 이제 죽겠다고 뭐 100% 사망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콩팥이 안 좋다는 걸 알은 거야. 그러셨어요. 증상이 토하는 증상을 앓게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 피부 색깔이 어떠세요? 검죠. 예,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면 얼굴 색깔이 이제 이렇게 타 들어가는 것처럼 검해지시거든요. 이미 이제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말씀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요 한약을 써도 투석을 하려고 준비했던 분도 그거를 지연시킬 수가 있고 또 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횟수를 좀 줄이거나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 오랫동안 몇 년째 치료하고 계시는 분은 당뇨가 굉장히 심했고 거의 실명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석 일보 직전에 한약을 드셔서 이제 지금은 눈은 괜찮으신데 어쩔 수 없이 투석은 하시지만 횟수가 그분이 알아왔던 병력에 비해서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늦게 해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중한 증상이긴 하지만 우선 뭐 식생활 같은 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조심하실 텐데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첫째.
그리고 혈압이 높아도 신성 고혈압으로 이제 오시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이뇨제나 이런 거 쓸 텐데 그러면 콩팥이 더 잘 망가져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잘 부으니까 이뇨제를 써서 소변을 자꾸 빼주거든요. 댁에서 이제 소화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옥수수 수염 같은 걸 끓여서 차로 좀 드시거나 팥물 같은 걸 삶아서 좀 드시거나 그리고 이제 해독하는 이런 차원에서 음식도 그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무리는 안 하셔야 돼요.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빨리 좋아지려고 욕심을 내시다 보면 몸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운동도 지나치게 하지 마셔야 되고요. 뭐든지 자꾸 몸을 아낀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이제 막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잠도 그렇고 식생활도 그렇고 내 힘에 부치게 생활을 해도 사람마다 콩팥이 나빠지는 분 있고 간이 나빠지는 분 있고 심장이, 그건 그분의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의학은요 단순화시키고 규격화시킬 수 없는 의학이에요. 그런데 혹자는 그렇게 해야 한의학이 과학화되는 거라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지만 뭐 이제 한약을 또 나름대로 쓰신다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를 뭐 지연은 시킬 수 있어요. 치료를 뭐 콩팥 기능이 망가진 거를 되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줄여드릴 수는 있지만 체질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체질에 따라. 그러니까 처방은 다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제가 불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원칙은 뭐냐 하면요. 때에 맞게 사는 거예요.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내 힘의 체력을 항상 안배를 해서 무리하지 않게 사시고, 그것이 이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잘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